어느 순간 막을 수 없는 선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수비를 속이는 거, 그다음에 수비를 뚫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컨택을 피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보면 세 가지가 다 최고 수준. 그러니까 전통적인 아이솔레이션 플레이어 기준으로는 안 갖춘 루트가 제가 생각했을 때 없는 것 같아요. 억지로 좀 파워 분릴 때가 많아요. 슈퍼스타 콜이 좀 약간 있어요 요즘 들어서. 기록적으로 보면 약간 MVP를 줘야 되나 하는 게 있죠. 대부분 다 2위예요. 대부분 2위. NBA 이야기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나눕니다. 느바베큐 35회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역순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MVP 스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MVP 스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석환님, 연기령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우리 같이 저 MVP 스가님하고 방송했잖아요. 예. 어떠셨어요 두 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석환님. 소닉님보다 좋았습니다. 소닉 듣고 있나? 아웃이야 당신.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뭐 어차피 다른 분이 또 나오실 거니까. 자,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오클라호마 OKC하고 이제 클리블랜드 1차전 그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아직 논하기는 좀 이릅니다만 올해 MVP는 누가 될까? 저희 그 느바비큐 저번에 촬영했을 때 네. 소닉님이 MVP는 요키치가 라고 아닐까라고 얘기를 했었죠. 하셨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MVP 스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생각이 달라요. 어. SGA가 받을 것 같고 네. SGA가 지표 몇 가지는 또 역전한 게 있더라고요. 어. SGA 받을 것 같고 지금 분위기에서는 특히 덴버 성적이 막 2위권까지 치고 올라오지 않는 이상 SGA가 받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SJ가 네. 잘하고 있는 건 틀림없죠. 네, 그럼요. 자, 우리 저 연기령은 생각이 어떠세요? 2차 기록 보면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요키치가 앞서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팀 성적이 지금 워낙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좋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게 플러스가 된다면은 뭐 SJ도 받을만 하다라고 봅니다. SJ는 언제부터 그렇게 농구를 잘했고 재능을 보였어요? 2022-23 시즌 이때 완전히 리그 탑 대열로 올라섰죠. 어. 네. 왜냐하면은 그때 제가 판타지에서 7라운드로 뽑았어요. 7라운드에 뽑으셨어요? 7라운드에 와. 뽑았는데 이 선수 거의 MVP 하면서 제가 와. 그때 우승했거든요. 네. 아직도 좋아한다 저렇게. 선수를 잘 보는 사람이 보는 눈이 있는 거죠. 있어.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이 선수? 이 선수가 캐나다 출신이에요. 캐나다 출신이고 캐나다가 사실 이 선수가 98년생이거든요. 캐나다가 농구의 불모지였잖아요. 사실은 하키가 국기고 그렇죠. 네. 농구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근데 94년도에 토론토에서 세계 농구 선수권대회를 유치합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흥행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드림팀 2가 거기 나왔거든요. 네. 샤키로닐, 뭐 아론조 모닝, 뭐 레리 존슨 뭐 이런 선수들이 나오면서 압도적인 기량으로 막 우승을 했어요. 션 캠프 뭐 이런 선수 나오고 뭐 데리 콜맨에서 뭐 엄청나게 화려한 덩크, 약간 좀 지저분하게 막 상대를 깔보는 농구도 했지만 압도적인 농구를 하면서 캐나다가 농구 인기가 있구나 이러면서 95년도에 이미 그 토론토하고 밴쿠버가 창단이 되기로 확정이 된 상태에서 그 열기가 이어졌죠. 아, 흐름을 네. 잘 탔네. 근데 신생 팀이다 보니까 성적을 못 냈어요 초반에. 네. 네, 그러면서 밴쿠버는 나중에 결국은 그 팀을 미국으로 옮겨오게 되는데 토론토에는 다행히 98년도에 슈퍼스타가 하나 탄생을 합니다. 바로 빈스 카트죠. 빈스 카트 때문에 캐나다에 있는 선수들이 농구를 하기 시작해요. 어린 선수들이. 그러면서 탄생한 것이 이제 빈스 카트 키드라고 보겠죠. 빈스 카트 키드들이 지금 NBA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은 그 미국 외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NBA 선수를 배출하는 게 캐나다예요. 아, 그래요? 캐나다 출신이고 캐나다 대표로도 뛰고 있고, 사실 캐나다라는 나라가 미국과 달리 약간 좀 얌전한 나라고 좀 조용한 나라라서 성향상 농구랑 안 맞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요즘은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그 대표적인 주자가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아닌가 싶습니다. 석환이 볼 때 SJ는 뭘 잘하는 선수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SGA는 리드 앤 리액트가 가능한 가드예요. 이게 엘리트 레벨에서만 할 수 있는 건데 공격을 무슨 무브를 할지, 어떤 드리블을 할지, 어떤 슛을 할지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드리블 치면서 상대방이 주는 거를 보고 상대방이 내주는 걸 보면서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즉각적 반응이네요. 그렇죠. 저희가 알고 있는 카이리 어빙, 루카 돈치치가 이런 걸 정말 잘하는데 SGA가
2년 전부터 이 리드 앤 리액트를 정말 잘하게 되면서 자기 사이즈업을 통한 바디 밸런스 컨트롤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떤 쪽으로 몸이 시프트 되는지를 보고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아니면 혹은 이쪽으로 몸을 시프트하게 만들겠다 하면서 먼저 드리블을 친 다음에 반대쪽으로 가는 그런 영리한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리드 앤 리액트가 가능했기 때문에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 있었고 지금 MVP를 노릴 수 있는 선수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타고났네요 그럼?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눈을 뜬 것 같아. 눈을 뜬 거. 내가 볼 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네. 눈을 어느 순간 갑자기 눈을 떴어요. 사실 뭐 켄터키 대학 때나 뭐 1, 2년 차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막을 수 없는 선수가 됐어요. 막 드리블 치다가 수비 떨고 놓는 법도 알고 수비 제치는 법도 알고 뭐 페이더웨이 슛 던지고 막 요즘은 유행하는 게 그 디셀러레이션이라고 하죠. 감속해서 공격수들은 감속을 못하고 지나가 버리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것까지 하고 현재 메타에 맞는 플레이를 정말 잘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선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요소도 있지만 진짜 눈을 떴다 어느 순간. 예. 경기가 느려진다고 보통 설명을 하죠. 경기가 느려졌고 내 페이스에 경기를 운영할 수 있다. 이거 눈이 뜬 거죠. 흔히 이제 상대 입장으로 봐서는 말렸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다. 자 좋습니다. 자 MVP 스카님, 네. 과감하게 SGA를 이제 MVP 후보로 꼽아본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일단은 네. 켄터키 대학교 때도 시합을 봤었는데 그때는 약간 육각형 약간 듀얼 가드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LA 클리퍼스 시절에 NBA 공홈에서 다 보실 수 있는데 드라이빙 레이업이라는 거 한번 모아서 보시면 지금 모습이 전혀 안 나와요. 오히려 이제 점프력이나 러닝 점프가 좀 낮아서 탄력이 좀 모자라서 이렇게 찍히거나 자유투 서클 앞에서 굉장히 높은 플로터 던지는 모습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OKC 2년 차까지 그랬었고요. 돌파가 터진 게 이제 20-21 시즌 요때인데 요때부터 이제 드라이브 횟수에서는 5년 연속 1등이에요. 근데 저는 21 시즌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았을 텐데 그때도 이미 리그 최고 슬래셔였어요. 근데 돌파하는 과정을 그러니까 수비를 속이는 거, 그다음에 수비를 뚫는 거,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컨택을 피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보면 세 가지가 다 최고 수준. 그 퍼스트 스텝, 세컨드 스텝 다 길고 해지 무브에서 이제 인앤아웃 드리블이라고 그러죠. 한 손으로 이제 크로스오버 하는 것 같은 인앤아웃 드리블, 크로스오버 뭐 다 좋고 마지막에 보통 이제 러닝 스텝으로 이제 레이업을 올린 다음에 왼발 점프해서 오른발 레이업, 왼손잡이 같은 경우 오른발 점프해서 왼손 레이업인데 이 왼발 점프 왼손 레이업 한 박자 올리는 그 오프풋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그때부터 썼었어요. 그러니까 끝에서 이제 컨택도 잘 피하고 해가 갈수록 이제 늘어나는 거는 그 범핑으로 이제 밸런스 잡는 능력, 이 수비한테 일부러 부딪혀서 약간 페이드웨이 밸런스 만드는 그런 능력까지 생겨서 이제 수비한테 얹혀서 플레이하는 그 능력까지 생겨서 미드레인지에서는 최고 수준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이걸 수비 반응을 이제 보면서 하나씩 꺼내니까 루틴이 잘 안 보여요. 흔들어 제낄 때 뭐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팬인데도 이게 봐도 그리고 이제 쇼미드 구간 슈팅이 이제 50%가 넘게 들어가는데 슈터치가 좀 힘이 없어 보이는데 림 앞에 맞추고 툭툭 넣거나 뭐 이렇게 길게 던져서 뱅크슛 넣는 거나 이런 걸 두 개를 다 잘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안쪽 들어가면 안심이 돼요. 약간 자유투 넣는 것 같이 되게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원핸드 슛 감각도 되게 좋고 포스트업에서 페이드웨이도 단지가 지금 한 2, 3년 됐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아이솔레이션 플레이어 기준으로는 안 갖춘 루트가 제가 생각했을 때 없는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선수 속이는 거는 옛날 팀하더웨이 생각이 나고 미드레인지 안쪽 들어갔을 때는 약간 폴 피어스 같이 수비한테 얹혀서 약간 죽은 볼 슈팅 만들어내는 능력이 좀 보이고 뭔가 유연한 걸로 약간 코비 느낌도 조금 있는데 그 뭐랄까 아이솔레이션 플레이어서는 뭐 기술적으로 빠지는 거를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왼쪽 오른쪽 빠른 거 느린 거 페이더웨이 아니면 앞으로 전진하는 거 이렇게 다 나눠봐도 약한 구간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공격에서는. 뭐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들이 농익어서 이제는 못 막는 선수가 돼서 MVP 논할 수준까지 온 것 같고 팀도 강해졌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좀 대견해 보여서 진짜 대기만성은 아닌데 사실 못하는 선수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어지간히 하던 선수가 이렇게 된 게 저는 더 신기하고 슬래셔 타입으로 클 줄 정말 몰라서 옛날에 조지 힐이라는 가드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데릭 화이트라는 가드가 공수겸장으로 유명한데 저 이런 쪽으로 나갈 줄 알았었어요. 근데 슬래셔로 이제 득점왕하고 이런 것들은 진짜 대단한 약간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스킬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최근에 이제 보편화된 그 스킬 트레이닝의 덕도 많이 본 선수 같아요. 보는 눈이 없구만. 데릭 화이트랑 비교를. 어렸을 때.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이 선수가
1학년 마치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피지컬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막 부딪히면 튕겨 나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몸이 완성이 되면서 이제 그런 것도 없어졌고 그리고 처음에 한 1, 2년 차 때는 머리 스타일도 딱 전형적인 벤치 스타일 머리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머리를 멋있게 딱 하고 벤치 스타일. 네, 딱 지금 헤어 밴드 딱 하나 두르니까 아 이제 좀 자세가 나와. 스타처럼 보이더라고요. 네. 어. 헤어스타일이 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무런 근거 없는 헤어스타일이 중요한 것 같아. 아 근데 진짜 보면 딱 1, 2년 차 때 보면은 지금 벤치에 있는 애들처럼 보여요. 깍두기 머리. 네. 네모난 깍두기 머리. 네. 근데 누구나 다 눈을 뜨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누구는 눈을 떠서 기량 발전을 하는가 하면 누구는 정치에 혹은 퇴보를 한단 말이지. 네. 어떤 계기로 이 친구는 눈을 뜨게 됐을까요? 난 그 눈을 떴다는 표현이 참 지금 생각할수록 재밌네. 최연. 어떻게 보면 멘토 같은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크리스 폴 만난 것도 전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봐요. 네.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슈팅 가드도 아니고 포인트 가드도 아니고 약간 애매한 포지션에 있었는데 크리스 폴 만나면서 패스하는 거, 수비를 읽는 거 이런 걸 좀 많이 배웠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버블 플레이오프 가기 전에 이제 공백이 좀 있었잖아요. 그 전까지 없던 게 버블 할 때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크리스 폴 많이 쓰는 그 한 손 크로스 바깥쪽으로 이제 치는 그 인앤아웃 드리블이 그 버블에서부터 나오더라고요. 세퍼레이션 만들어서 이제 돌파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된 거 맞고 본인도 근데 그렇게 하는데 뭐 인사치레일 수도 있겠지만 폴한테 많이 배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맞는 것 같고 폴이랑 사실 플레이 스타일이 많이 다른데 공격 스타일이나 기술 같은 거는 확실히 영향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선수가 프로필을 많이 바꿨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됐다가 그 이듬해 이제 썬더가 탱킹 겸해서 이제 시즌아웃 시켰었는데 그때 뭐 진짜 아프냐 탱킹 때문에 뺐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듬해 나왔을 때 드라이브 수치가 확 떨어졌었어요. 그 성공률이. 그래서 약간 딥스리 쏘는 선수를 이제 슈퍼물 그 릴리즈를 내려가지고 딥스리 쏘는 그런 선수를 좀 바꿨다가 안 좋아지니까 고 이듬해부터 다시 미들레인지로 바꿨거든요. 쇼미드 선수로.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개발을 해나가서 선수 자체가 뭐 한 3번 정도 이제 전환점이 있었는데 바꿀 때마다 이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 스타일을 다 녹여서 만들어가는 거. 올해는 또 3점을 다시 많이 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해지고 되게 강한 선수 같고 팀에서도 이제 좋은 길을 좀 제시해 준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크리스 폴은 정말 당연한 얘기고 제가 봤을 때는 팀원들 르 도트 이런 선수들 이런 수비의 케이슨 월레스 뭐 이번 시즌에 카루스도 들어왔고 제이덥도 그렇고 이런 수비수들을 연습 때 많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 선수들을 붙으면서 바디 컨트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밸런스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런 기술들이 많이 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 클리퍼스 들어왔을 때 선수가 키는 컸지 약간 힘이 조금 없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힘이 그렇게 없다라는 느낌을 안 받게 돼요. 그게 물론 운동해서 자기 근육량도 키운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전 회차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바디 밸런스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코어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SGA가 한번 크로스오버를 하고 그리고 풀백하면 앵클 브레이커가 많이 나오는 무브거든요. 근데 거기서 수비수가 속지 않으면 한 번 더 크로스 잽을 날리는 모습이 자주 보여요. 이때쯤 되면 수비수는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때 바로 파울 베이팅을 하든지 아니면 슛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패스를 해서 뭐 다시 기벤고 받은 다음에 끝내든지. 그런데 이 장면에서 슈팅 올라갈 때 정말 재밌는 게 몸이 앞으로 쏠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슈팅 하려면 되게 애매한 슛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인데 단단한 바디 밸런스로 그냥 바로 위로 올라가요. 점프슛 하듯이 바로 위로 올라가 슛을 해요. 그게 케빈 두란트가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필름 스터디를 얼마나 많이 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드립을 쳐서 몸 밸런스를 찾고 올라가면 한 템포가 늦춰지는데 그거 없이 바로 올라가는 자체가 이 선수는 연습을 정말 많이 했구나. 사실 그 연습만으로는 쉽지 않은 거잖아요. 연습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하체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거 버티고 그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러면 그런 워크아웃을 굉장히 많이 하는 선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하고 싶어도 못 하거든요. 솔직히 다른 대부분의 NBA 선수 그렇게 뭐 해도 안 되는데 그걸 견뎌내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힘이 강한 거죠. 네. 대학교 때나 1, 2년 차 때는 이런 몸이 아니었거든요. 진짜 삐쩍 말랐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NBA 선수들 뭐 트레이시 맥그레디 선수들 삐쩍 마르고 몸싸움이 안 되니까 처음에 고전했잖아요. 근데 그 몸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하는 트레이시 맥그레디가 된 것처럼 몸을
일단 만드는 데 집중을 했고 그 몸을 만든 게 지금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이 선수는 엄마가 육상 선수 출신이에요. 400m로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나갔을 정도로 그 재능을 타고난 것도 있고 아빠가 또 농구 선수였고 그러니까 물려받은 게 있는 거죠. 거기에 열심히 하는 노력까지 더 대지면서 지금의 선수가 됐고 사실 이 선수가 고교 랭킹 30이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순위가 아니었죠. 켄터키 대학 처음에 갔을 때는 멤버는 황금 멤버였어요. 뭐 케빈 락스, PJ 워싱턴 뭐 7명의 NBA 선수가 같이 있는 멤버였고 주전도 아니었어요. 처음에 37경기였는데 처음에 13경기는 벤치에서 나왔거든요. 이 선수는 노력을 하는 선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드래프트도 11번이었어요. 그때 황금 드래프트였잖아요. 맞아요. 네. 드래프트 뭐 1번이 에이튼, 돈치치 뭐 이런 애들한테 밀려서 11번이었는데 지금은 돈치치급이잖아요. 누가 봐도. 돈치치보다 MVP를 먼저 지금은 받을 수도 있고요. 올 시즌만 보면 돈치치를 훨씬 제쳤고 이 선수는 정말 무서운 선수다. 앞으로 더 발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정도고 게다가 지금 OKC가 만약에 올해 우승한다 그러면서 MVP 탄다 그러면은 돈치치보다 먼저 MVP 타는 거니까 더 한 걸음 앞서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세 분의 얘기를 들어보자면 스카는 뭐 거의 강력한 MVP 후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유력한 거죠. 그래도 굳이 좀 트집 좀 잡아봅시다. 사실 아쉬운 점은 하이플라이어나 힘이 엄청나게 좋은 약간 더블팀 자동 유발자 뭐 이런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수비를 이제 붙이면서 이제 롱패스 던지고 뭐 이런 약간 되게 쉬운 플레이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전 농구 제일 어렵게 하는 선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온갖 기술을 다 동원해서 거의 격투 게임 뭐 10단 콤보 이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안 다쳤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약간 스케일 큰 플레이는 제일런 윌리엄스가 좀 대신해주는 면이 있는데 근데 이건 아쉽다기보다 저는 이제 SG의 예전 모습을 기억하는 입장에서 뭐 이런 게 없는 거지 뭐 이걸 못해서 문제다 아쉽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고 지금도 고마워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 너무 이게 치열하게 카일 러빙 플레이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치열하게 몸싸움, 뭐 범핑,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고 이게 힘들어 보여서 슛이 더 좋아져서 좀 더 편하게 플레이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석화님. 저는 대중적인 좀 비판 하나 얘기해 보고 싶어요. 네. 사람들이 SGA는 파울 베이팅을 너무 많이 한다. 뭐 자유투를 너무 많이 쏜다. 재미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파울 베이팅까지 가는 모습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SGA가 잘하는 게 돌파를 할 때 뒷선을 보고 돌파를 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림 프로텍터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하는 건데 림 프로텍터가 만약에 왼쪽에 있다면 SGA는 일부러 자기 온볼 수비수를 왼쪽으로 유도를 해요. 그리고 왼쪽으로 유도를 하면서 크로스오버 혹은 스핀으로 반대쪽으로 가서 온볼 수비수랑 림 프로텍터가 동선이 겹치게 하고 그래서 오픈 레이업 찬스가 나든지 아니면 오픈 샷 찬스가 나든지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 과정에서 수비수가 뜨니까 프레이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수비수는 허겁지겁 이렇게 달려나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파울 베이팅을 하는 건데 파울 베이팅 하는 것 자체도 예술 그 자체거든요. 근데 그것 갖다가 물론 억지로 좀 파울 분릴 때가 많아요. 슈퍼스타 콜이 좀 약간 있어요. 요즘 들어서. 근데 그거를 제외하면 SGA 파울 베이팅까지 가는 모습 그 장면들을 조금 더 포커스를 줘야지 얘가 자유투를 얼마나 많이 쏘냐 이런 거에 포커스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예. 좋습니다. 연기령. 뭐 기록적으로 보면 약간 MVP를 줘야 되나 하는 게 있죠. 대부분 다 2위예요. 대부분 2위. 48분당 위저가 0.302. 요키치에 이어서 2위예요. 엄청난 수치인데 요키치가 더 앞서고 있고요. OBPM도 역시 8.3. 이것도 엄청난 수치인데 요키치에 이어서 2위. DBPM 3.4. 이거는 웬반야마에 이어서 2위. BPM 전체적으로 11.7. 이것도 역시 요키치에 이어서 2위. PER도 2위. 그리고 NBA에서는 하는 그 PIE라는 거 있잖아요. 플레이어 임팩트 에스티메이트. 이것도 3위예요. 이거는 그 요키치 그리고 아데토쿤보 이어서 3위. 넷 레이팅도 2위. UCG 2위.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1위를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많이 없기 때문에. 에이, MVP 후보 유력한 MVP 아니네. 아니네. 급하게 찾고 있는 잠시만. 아니잖아. 있었는데. 그리고 자유투를 많이 얻는다고 하는데 자유투 비중이 전체 100%로 봤을 때 22.2%. 저건 엄청 높은 건 아니라고 봐요. 예전에 보면 막 8개, 9개씩 자유투 던지는 선수들이 있는데 한 6개 정도 던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2점이 57.7%, 3점이 20.1%,
비율로 보면 상당히 좋다. 네, 볼 수 있고 이 선수의 장점 역시 그 아이솔레이션도 잘한다는 거 그리고 피켓롤도 잘한다는 건데 아이솔레이션 비중이 25%인데 PPP가 1.05 굉장히 높아요. 네, 엄청 높고 피켓롤 핸들러로 나섰을 때도 PPP가 1.05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득점 하나는 진퉁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대1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쉐이 길저스 알렉산더를 보면 되는데 따라할 수 있어요? 봐도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자, 빨리 이제 SJ 기록 보니까 뭐 유력한 MVP 후보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다 2위인데. 원래 항상 1위가 MVP를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물론 근데 요키치가 퍼포먼스적으로 더 낫긴 한데요. 또 엄청난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차이가 있긴 한데 그리고 SGA가 더 분발해서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아마 1위인 게 있을 거예요. 윈시어는 아마 1위일 기억이 거예요. 안 승리가 나네. 더 승이 더 많기 와, 때문에 있었는데. 윈시어는 아마 1등일 거예요. 왜냐면 요키치보다 팀 자체가 승리가 많기 때문에 48분한 윈시어는 뒤지지만은 전체 윈시어는 아마 앞설 걸요. 뭐가 네, 그건 1위일 거예요 아마. 두 가지가 있었는데 나중에 찾아서 이게 그 저기 싫어, 나중엔 얘기 안 할 거야. 개인적으로 다시 문자 드리겠습니다. 윈시어하고 VORP 뭐 이런 거 1위 아닐까? 아니 뭐가 있었는데 일단 제가 문자로 다시 드릴게요. 문자로. 이 독자 2만 네. 명한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SJ가 이렇게 떠올랐다는 건 요키치와 함께 또 누가 차지할지 네. 지켜보자고요. 뭐 아직 뭐 시즌 갈 길이 머니까 아 그럼요. 강력하게 좀 팬들에게 스가 좀 밀어주자고 어필 좀 해주세요. 저희가 밀어준다고 MVP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선수의 매력은 항상 바꾸고 성장한다는 거에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 선수 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1옵션을 또 어디서 구해오냐고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거 가지고 폴 조지랑 이제 트레이드 했었을 때도 그 수많은 그 픽들에 더 기대를 했었고 SGA는 거기서 받을 유망주가 SGA밖에 없어서 받았다 좀 이런 의견이 많았었는데 여기까지 와준 것 자체가 되게 대견하고 고맙고 듀란트 러셀 웨스트브룩 이후에 슈퍼스타가 또 몇 년 안 가서 또 생겨준 거잖아요. 그래서 OKC 팬들한테는 더 애정이 가는 선수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한 2, 3년 차까지 봤던 모습 가지고 SGA는 그냥 지나가는 선수였구나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빌어서 좀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요키치도 이 픽이 2라운드 픽이었죠. 47픽으로 알고 있어요. 네. 2라운드 47픽으로 들어온 선수가 이렇게 또 잘하고 있는 거 보면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약간 우리 눈 밖에 나 있지만 그 선수가 몇 년 후 지나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노력을 하면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스토리입니까? 예. 인간극장 같은 스토리고. 그렇죠. 네. 그런 스토리 있는 게 사실 또 재밌긴 해. 그죠? 죄송합니다. 41픽이었습니다. 41픽? 41픽. 뭐 거기나 뭐. 아무도 뭐라 안 그래. 소닉도 없잖아요 지금. 어쨌든 그 최근에 그 느바큐에 업로드가 된 그 위기 NBA 편을 보시면 슈퍼스타 재원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향후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눈 밖에 나 있던 선수들이 갑자기 눈 안으로 쏙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스가에 관심을 두는 것처럼 스가처럼 성장할 만한 선수 그리고 조금 더 눈여겨 볼 만한 선수 있다면 한 명씩만 픽해 주십시오. 생각나는 분 먼저. 제가요? 네. 스가가 크리스폴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네. 지금 크리스폴의 영향을 받고 있는 선수 스테픈 캐슬. 스테픈 캐슬 키도 196cm의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와 비슷하고 이 선수도 바디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요. 네. 운동 능력은 좀 더 좋은 것 같고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외곽슛이 없고 뭔가 좀 스피드를 낼 때 약간 2%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가다듬을 수 있고요. 일단 배포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선수는 루키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좋은 선수를 만났고 좋은 팀을 만났기 때문에 이 선수를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스테픈 캐슬. 자, 석환님. 저는 완성형 선수이긴 한데 케이드 커닝햄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케이드 커닝햄이 지금 디트로이트에 있어서 주목을 못 받는 거지 이 선수 공격 능력치만 보면 정말 대단해요. 이게 1대1도 그렇고 스가가 범프해서 미드레인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커닝햄도 정말 잘하고 스핀 후에 플레이메이킹, 스핀 후에 피니싱도 정말 뛰어나고요. 공격을 컨트롤하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야지만 림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정말 잘 알고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물론 디트로이트 경기를 많이 볼 팬들은 없겠지만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케이트 커닝햄 하이라이트라도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케이트 커닝햄.
자 MVP 스카님. 제가 저 두 명 중에 하나라고 고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두 분이 다 하셔가지고 스가 말고는 아무도 안 보여요 지금? 저 두 명을 딱 찍었었어요. 비슷한 건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세퍼레이션 만들어서 돌파하는 거는 스테판 캐슬. 그냥 지금 약간 근접하게 따라잡을 것 같은 선수는 케이드 커닝 두 명 생각했기 때문에 뭐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그 두 선수가 제일 주목해볼 만한 선수들 캐슬은 그 같아요. 디셀러레이션 하는 것도 비슷한 네네.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비슷하고 조금 흐느적거리면서 하는 것도 네네. 조금 비슷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스테픈 커스와 네네. 케이트 커닝햄을 여러분 지켜봐 네네. 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느바베큐 또 MVP 스가님이 오신 기념으로 해서 네네. 스가에게를 쭉 한번 펼쳐봤습니다. 진짜 MVP를 받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바베큐 35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